전라북도가 새만금의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도 크지만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내 양계 농장에서는 아직 기준치 이상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값싼 농약 사용이나 부실한 친환경 인증제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교원 수급 정책 실패가 교단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교대생들이 임용대란에 내몰리자 화살이 시간제 교사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 세계인의 선택은 새만금이었습니다. 새만금이 6년 뒤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이라는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폴란드와 유치 경쟁이 치열했는데 막판 불리한 전세를 뒤집어 감격이 더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스카우트 총회에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The 25th World Scout Jamboree goes to Korea. 새만금이 호명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총회는 새만금을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로 확정했습니다. 새만금은 607대 365 압도적인 표차로 경쟁 상대인 폴란드를 눌렀습니다. 이제 우리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새만금이 아니고 세계의 새만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은 폴란드보다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항공료 할인과 야영 장비 무료 제공 등 파격 조건을 내세워 막판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격 합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세계 잼버리로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 이후 32년 만에 열립니다. 6위가 끝이 아니라 정말 2023년에 잼버리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가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만금 화이팅! 세계 잼버리는 전 세계 4천만 스카우트 회원들의 우위를 다지는 국제 야영 대회로 4년마다 열리는데 2년 전 일본 잼버리에는 147개국에서 3만 3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잼버리 유치로 새만금의 광활한 대지 위에 어떤 꿈이 그려질지 도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금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잼버리 대회 경제적 효과가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로와 항만, 공항 같은 기반시설 구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는 청소년들의 올림픽으로 불립니다. 2023년 새만금 대회에는 세계 160개국에서 스카우트 5만여 명이 참가해 12일간 머물게 됩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지입니다. 이들이 머무는 기간을 따져보면 연인원 60만 명, 그러니까 전주시만한 도시가 이곳에 순식간에 생기는 셈입니다. 엄청난 수의 참가자들이 먹고 보고 쓰면서 발생할 생산 유발 효과만 800억 원, 부가가치 효과도 3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회 운영을 위한 고용 창출도 1,000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의 새만금이 아니고 세계의 새만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부한 구민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용 창출과 더불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부수적이지만 더 큰 기대는 인프라 확충에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많은 인력이 오가기 위해서는 새만금의 기본축이 될 남북과 동서도로 개통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여기에 참가자 5만 명을 단시간에 실어 나를 관문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은 물론 신항만 공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중국 스카우트 연맹이 대거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효과가 대중국 투자 유치의 단초를 제공할 걸로. 새만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이 각별한 상황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가 새만금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 전북은 인사에서 혜택은 받았지만 현안 지원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장 차관과 청와대 요직에 20여 명의 전북 인사가 임명돼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달라진 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과 새만금 등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이 구체화하지 못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파만파지만 다행히 도내에서는 아직까진 기준치를 넘는 양계 농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준치 이하라고는 해도 농장에서 관행화된 농약 사용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조사가 진행된 도내 125개 농장 가운데 84곳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창에 이어 고창의 농장 2곳에서 기준치를 밑도는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농장은 친환경 인증은 취소되지만 인증 마크 없는 계란의 유통은 허용됩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온 농가가 35농가 중인데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 농가가 3농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은 양이긴 하지만 비펜트린 성분이 일부 농장에서 검출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살충제가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에 발생하는 진드기는 산란계뿐 아니라 작업자에게도 옮겨오는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 우선 닭도 닭이지만 그 농장 관리인들이 닭이나 뭐 진드기 이것들 때문에 회사 안에 들어갔다 오면은 그냥 근질근질하고. 친환경 살충제나 동물용 의약품을 쓰면 독성 조절이 용이하지만 상당수 농가는 값싼 농약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 농약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들 농약은 용량 조절이 쉽지 않아 살충제 파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 6, 7천 원밖에 안 해. 시상을 어떻게 한가 모르겠는데 가송 같은데 벌레가 이렇게 갉아먹는 것 같은 거 그 살충제 죽이는 거예요. 전라북도는 피프로닐이 검출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펜트린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불가피하다며 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렇게 관행화된 양계 농장의 농약 사용은 친환경 인증 농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살충제 달걀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 제품일 정도로 제도 자체가 허술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살충제 계란의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친환경이라고 믿었는데 믿음이 안 간다는 건 좀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그걸 돈을 더 주고 그렇게 나쁜 제품을 사서 먹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세부 지침에는 무농약을 규정하는 농산물과는 달리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장 검사 지침 역시 농약을 사용했거나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명확한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 실제 인증을 진행하는 사설 인증기관 직원조차 농약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농약 관련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지역도 규정이 없는 것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현행 친환경 인증 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주관만 하고 실제 인증과 검사는 사설기관이 담당합니다. 사설 인증 기관은 전국적으로 60여 곳이나 난립하고 있고 비용 역시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상 부실 인증의 가능성이 상존해 온 것입니다. 밀식 사육의 폐해로 농가들이 이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오래전부터 살충제를 써왔지만 정부 관리는 여전히 항생제에만 머물고 있는 이유입니다. 검사 항생제 쪽으로 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심사 과정에서 의심이 되면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심사원이 판단은 현장 나간 심사원이. 살충제 계란 파동은 계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정읍 시민들이 옥정호 수상 레저 스포츠 단지 개발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안전한 식수원을 위한 정읍 시민 대책위원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구성된 옥정호 민관협의체는 수상 레저 스포츠 개발 단체나 다름이 없다며 협의체의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또 도와 임실군, 정읍시 모두 신뢰할 만한 식수 종합 대책을 먼저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 실패가 교단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교대생들이 임용 대란에 내몰리면서 엉뚱하게 비정규직인 시간제 교사와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교대 학생들이 도교육청에 모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영어와 스포츠 강사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교육당국이 비정규직인 이들 강사들 대상으로 정규직화를 논의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도내에 배치된 계약직 강사들은 모두 220여 명. 초등교원 선발 인원이 1년 새 3분의 1로 급감하자 그 여파가 강사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강사를 고용했다는 사실은 교육에서 단기간의 성과를 보려는 것이며 이는 정책상 비교육적인 처사임이 분명하다. 교원 임용대란에 불똥이 튄 강사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건데 양보하고 서로 함께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근시안적인 교육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지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교원 수급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겁니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이제 가져다 준 건데 앞으로는 정부가 좀 솔직하게 모든 수급 정책에 대해서 정교하게 분석을 하고 교대생들은 강사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 참석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교단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경찰서는 후배 교수들을 집단 폭행한 익산의 모 대학병원 부장교수 서모 씨를 상해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지난달 17일 익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후배 교수 4명을 30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대학에서는 보직 해임된 상태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시는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 중인 840여 세대로부터 인센티브 1,500만 원을 기부받아 연탄은행에 기탁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소나무 1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냈습니다. 소외된 읍면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부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대상에 완주 고산과 고창 무장이 선정됐습니다. 국토부는 고산의 국민임대주택 100호, 무장에는 영구임대 20호, 국민임대 100호 등 모두 220가구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유동자금이 금융기관으로 몰리면서 예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도내 금융기관 수신액은 8천여억 원으로 지난해 6월의 2배에 달했고 상반기 수신액 역시 1년 전의 배인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안군이 조성한 마실길 제2코스의 북노랑 상사화가 이번 주말부터 절정에 이룰 전망입니다. 북노랑 상사화는 잎은 꽃은 잎을 그리워한다는 사연을 담고 있는 꽃으로 9월 중순까지 가장 아름답게 개화해 사진작가와 탐방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시 공무원 A씨 등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군산시에서 14억 원을 투입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을 친분이 있던 건축 설계사가 맡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주경찰서는 공무원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면사무소 현관문을 부순 60살 A씨를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술에 취해 분합 면사무소 현관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장 재직 당시 마을 사업 문제로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주군은 모악산과 운장산 등 주요 등산로에 국가지점 번호판 52개를 오는 10월까지 설치합니다. 국가지점 번호는 한글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표시된 안내판으로 도로명 주소가 없고 인적이 드문 산악지역에 설치해 조난 또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